크림대교 폭발로 뺨맞은 러 보복 나서나 핵버튼 재촉 우려도 크림 행정부 수반 보복 언급 러 강경파 우크라 인프라 공격 촉구 자포리자 민간인 거주지 밤새 미사일 공격 바닥 최소 17명 사망 4월 러 흑해 기암 침몰 직후에도 키이우 등의 미사일 공격 감행 8일 현지 시각 러시아 본토와 푸틴의 성지로 불리는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가 차량 폭발로 일부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 8개월째로 접어든 러시아의 자존심도 크게 구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라도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을 향해 위협하고 있는 핵 공격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러시아 당국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크림대교의 차량용 교량을 지나던 트럭에서 폭탄이 폭발해 3명이 숨졌다. 차량용 교량 일부가 무너졌고 교량에서는 화물열차에 불이 붙었다. 우크라이나는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관료들은 이번 공격을 환영하면서 러시아를 조롱했고 러시아는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했다. 미하일로 포들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이번 사건이 시작이라며 러시아가 만든 불법적인 것은 모두 파괴되어야 하며 러시아가 도적질한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트위터에 썼다. 당장 러시아 쪽에서는 보복을 입에 올리고 있다.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 행정부 수반은 감당할 만한 상황으로 불쾌하지만 치명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물론 감정을 건드렸고 복수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예전부터 크림대교가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혀왔다. 실제로 크림대교 폭발이 일어난 지 수시간 후인 8일 밤과 9일 새벽 우크라이나 남동쪽 자포리자에 미사일이 연속으로 떨어져 최소 17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관리가 전했다. 또한 아파트와 주거지역, 도로 등도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내 강경파들도 이번 크림대교 붕괴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보복에 나설 것을 푸틴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매파 언론인인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프는 텔레그램을 통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때이다. 우크라이나를 암흑시대로 쳐넣어야 한다면서 교량과 댐, 철도와 발전소 등 우크라이나 기간 시설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크림대교 붕괴는 앞서 지난 4월 중순 러시아 흑함대 기함인 모스크바-5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에 격침된 사건에도 비견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트위터에서 모스크바함과 크림대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의 힘을 상징하는 두 악명 높은 상징물이 무너졌다며 다음은 무엇일까라고 썼다. 러시아는 모스크바 격침 이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 수일에 거쳐 미사일을 퍼붓는 등 보복을 감행한 바 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이나 상징성은 과장해서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러시아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크림반도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도 푸틴 대통령의 크렘린궁으로서는 엄청난 굴욕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짚었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의 물리적 통합을 상징하는 크림대교를 손수 개통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해온 푸틴 대통령의 70세 생일이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이번 사건은 특히 큰 모욕으로 여겨질 공산이 크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5월 18일 이 다리의 개통식 때 트럭을 직접 몰아 다리를 건너는 이벤트를 했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서 수세에 몰리면서 핵 사용을 거론한 상황이라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핵 위협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집권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처한 푸틴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지상전에서 수세에 몰리자 판세를 뒤집기 위해 꺼내든 카드로 분석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전격적으로 부분 동원령을 발령하면서
서방이 러시아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러시아가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포가 아니다라고 경고, 핵 버튼을 누를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성공적인 병합을 상징하는 크림대교 붕괴로 뺨을 맞은 격인 푸틴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강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황에서 실제 전술 핵무기 등의 사용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미국 CNN 방송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크림대교에 파손이 없는 일부 구간에서 차량 통행이 제한적으로 재개된 가운데 러시아는 잠수사들을 동원해 9일 오전 파손 정도를 파악할 예정이다. 크림대교는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물자 보급로일 뿐 아니라 러시아가 점령했다가 최근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대한 중요한 보급로 역할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파손 정도가 크다면 이 지역 러시아 군에 대한 보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서방 매체들은 지적했다. 악시오노프 크림 행정부 수반은 크림 반도에 한 달치 연료와 2달치 식량이 있다고 밝혔고 러시아 국방부도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은 현재 남아있는 6해상 경로로 물자 공급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서방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비용, 시간, 안전에서 크림대교와 비교할 대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뉴욕타임스, NYT 등은 전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다음은 중국, 대만 전. CIA 시진핑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 지시. 대만 행정원장 전쟁 발생 대비 충분한 준비해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의 대만 침공 준비를 지시했다는 미국 정부 당국의 주장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대만 정부도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한 비축 물자를 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4일 현지 시각 방송된 CBS 방송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대만 통일에 대한 약속을 확고히 하면서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그는 2027년까지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략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10년 2021년에서 2030년의 후반부로 갈수록 갈등의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만 정부도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거정 대만 국방부장 장관은 5일 대만 입법회 국회 외교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번스 국장의 주장을 참고할 것이다. 침공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7년이나 20여년 후 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군은 매일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정창 대만 행정원장도 지난 7일 진행된 대정부 질의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대만이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보 등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 원장은 전쟁 대비 물자와 관련한 질문에 정부는 무기, 식량,医薬품 등을 포함한 각종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 원장은 대만이 과거 무기 구매를 적극 추진한 이유에 대해 나날이 증가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방어 무기가 충분하길 희망했기 때문이라면서 현 상황에 매우 적합하다고 밝혔다. 앞서 친정치 대만 경제부 차장 차관도 지난 6일 영국 일간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봉쇄 또는 침공에 대비해 대만은 식량, 전투, 장비, 에너지 등 비상용품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매달 점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역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반도체 기술 인력을 우선 탈출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 현지 시각 중국 시보 등 대만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미국 정부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엔지니어를 미국행 비행기에 태워
탈출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게 된다면 미국은 TSMC 공장 증설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무력 침공을 저지하고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것이란 추측이다. 우크라, 훈수, 머스크, 대만의 홍콩처럼 특별구역으로 최근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자는 돌출 제안을 했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CEO가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관련 대만 특별행정구역을 언급해 파장을 일으켰다. 대만은 머스크의 발언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7일 현지 시각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 FT와의 인터뷰에서 내 제안은 대만을 위한 특별행정구역을 따져보자는 것인데 이는 적절하게 입맛에 맞는 것이지만 아마 모두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이어 그것은 가능하고 나는 사실 그들이 홍콩보다는 더 관대한 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전기차 공장을 둔 중국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슬라는 상하이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상하이 공장은 지난해 테슬라의 전세계 전기차 배송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9일 대만 중앙통신사 CNA 등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담당 기관인 대륙위원회는 전날 머스크는 단순히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고려해 민주국가를 전제국가의 특별행정구로 바꾸는 제안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은 대만은 물론 어느 나라 국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륙위원회는 대만은 지역의 민주정치와 세계과학기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며 대만은 어떤 상업적 거래의 선물이 아니고 이미 중국 공산당의 어떠한 제도적 안배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만은 반도체 등 첨단 과학기술 공급망 분야에서 오랫동안 테슬라와 협력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머스크 등 기업인들이 대만과 교류하며 대만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이해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대만 여당인 민진당도 대변인을 통해 머스크의 견해는 대만에 있어 국가 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해칠 수 있다며 대만은 주권과 민주주의를 굳게 지키며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고 갑부인 머스크는 앞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자신의 종전안을 공개하는 등 국제 현안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에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을 발표한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유엔 감독 아래 재투표를 시행해 병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러시아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정식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로의 물 공급을 보장하는 한편 우크라이나를 중립국화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우크라이나는 강하게 반발했다.